오늘은 제가 한때 미국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업무들 중 하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회사 지국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지국들은 자유 경쟁이라는 원리에 적용받아 그 실적이 고스란히 모 회사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모 회사의 우산 아래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곳들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적들의 사람들과 전자 메일이나 전화 너머로 일을 했어도 의외로 근무 기간 동안 한국 지국과는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10년 전쯤 당시 진행 중이던 한 프로젝트가 한국 사업부와 관련이 있어서 약 한 달 동안은 꽤 인텐시브하게 한국분들과 일적으로 교류가 있었더랬습니다. 한 며칠은 영어로 서로 사업에 관한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성이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한국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이어서 그런지 한국 분께서 제가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나중에 아시고는 아주 반가워하셨더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메일은 공적 사업 자료이기 때문에 공통어인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필요하시다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요. 사업 견적 얘기가 들어가고 기타 사항들 얘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서로가 속한 집단의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철저히 제가 속한 조직, 즉 미국 회사의 최대 이윤을 가져가려고 노력했고 그분은 또 우수한 프로답게 한국 회사의 최대 이윤을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파트가 분명히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갔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제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고 분명 그분도 저와 줄다리기를 하시며 새로운 경험 혹은 사업 결과에 만족하셨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10년도 더 된 이 낡은 기억을 지금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서로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신의 직장의 국적이 다른 상황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이 오늘 특히나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우연히 다른 스웨덴 유튜브 채널에 남겨진 저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읽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한 댓글의 내용은 제가 올린 영상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스웨덴을 오해하는 데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스웨덴은 일본 것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오직 일본만 숭상한다. 스웨덴 사람은 친일이다. 그래서 방역도 일본 모델을 따라한다. 스웨덴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한다고 마치 이 모든 말을 제가 영상에서 그대로 한 것처럼 따옴표를 사용하며 댓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유튜브에 남겨진 또 다른 댓글에는 제가 스웨덴을 미개국 수준으로 몰고 가고 스웨덴 및 북유럽에 내재된 오랜 사회적 저력과 위상을 너무 모르면서 얄팍한 겉모습의 비교로 한국만 최고라는 국뽕에 취했다고 썼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스웨덴의 장점에 어떻게 방송을 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또 제가 스웨덴에서 주류, 엘리트나 부유층과 접한 경험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썼습니다. 제발 국뽕에 취해서 한국만 최고란 우물 안에 개구리식 사고를 퍼뜨리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남기신 분들의 의견을 겸손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고
또 많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우선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과 제 코멘트 그리고 썸네일을 통해 제가 담고자 했던 취지를 그 영상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올려진 다른 많은 영상들과 제가 남긴 댓글 답변들을 다 참고하셔서 큰 그림을 보려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성공 사례가 난 스웨덴 주요 일간지난 기사를 읽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거기에 중점을 둔 제 영상이 국뽕이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된 한국 신조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결합시켜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체를 갑자기 모두 다 싸잡아 잘못되었다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표현은 조국애를 보이는 사람들을 싸잡아 부정적 어감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스웨덴처럼 복지로 유명한 나라에 살면 스웨덴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스웨덴의 모든 것을 우러러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저는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며 제가 느낀 점은 특히 댓글들을 통해 요즘 부쩍 받은 느낌들은 많은 한국 분들이 스웨덴에 대해 의외로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공존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가치, 행동 방식이 다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건설한 세금제도, 사회제도, 교육제도, 행정제도 등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장점들을 사회 특수성, 국민 성향, 역사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무조건 지식도 없이 비판 의식도 없이 우러러보며 복사해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누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웨덴 복지 제도에 대해 그 많은 환상을 가지게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제 영상을 보신 그 많은 한국 분들이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실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It's too good to be true. 이 말은 스웨덴 사람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Det är för bra för att vara sant. 이 뜻은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다, 너무 좋게 들린다, 너무 좋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고 많이 미흡한 사람이지만 굳이 제 영상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그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또 부러워리만큼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스웨덴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말에 산뜻하고 좋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금요일 4월 3일 오후 2시 스웨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열렸던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6,078명 확진자 수, 333명 사망. 그리고 스웨덴 사회 전체에 보내지는 보건당국의 공고는 첫 번째, 코비드-19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택에서 머무르며 사회 접촉을 피한다. 둘째,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택에 머무르며 사회 접촉을 피한다. 셋째, 스웨덴 내 모든 사람들은 코비드-19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손 씻기에 신경을 쓰고 바깥 활동에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 예를 들어 체육관, 가게, 도서관 등등. 그리고 파티나 영세장, 장례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 접촉을 자제한다. 필요 없는 여행을 자제한다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를 보면 총 4,435명 확진자 그리고 18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노령자와 위험군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들로는 첫째, 전염되는 속도를 낮춘다. 둘째, 노령자와 기타 위험군에 속한 자들에게 충고와 권고를 한다. 셋째, 노인 요양소 방문 금지. 또 이날 스웨덴은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좀 더 느리겠다입니다. 1차적으로 환자, 그리고 2차적으로 의료진들, 그리고 3차적으로 사회 주요 직업군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대원들, 이런 주요 직업군들을 검사하는 대책들을 살펴보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